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제에 이어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배터리, 우리나라 K 배터리의 3사, 제조 3사와 또 관련된 뭐 소재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 번 더 이 배터리 데이가 오히려 우리 K 배터리 관련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세 건재하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야 이거 테슬라가 이 CATL과 손잡고 획기적인 어떤 기술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는 물론 또 소재업체들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기우에 지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확신을 더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터리 데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안내문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전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사실은 뭐 LG화학이 1등으로 올라섰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그 중국 모델 S인가요? 모델 3죠. 모델 3 상반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 3의 배터리를 거의 LG화학이 공급을 했죠. 이것 때문에 사실 1등으로 확 올라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순위 자체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점유율이. 사실 이 K 배터리가 아직은 점유율 쪽에서 많이 떨어져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뭐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좀 많이 처지는 그런 어떤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이 점유율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의 어떤 순위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이 점유율 전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국 업체, 물론 이제 이 파나소닉은 이제 지는 해예요. 지는 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또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한번 쳐졌기 때문에 다시 파나소닉이 이제 지금 다시 뭐 재도약을 한다라고 하지만 테슬라 없으면 파나소닉은 꽝이거든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좀 CATL이라든가 BYD를 봐야 되는데, 특히 CATL 같은 경우도 이번에 테슬라와 배터리 데이 때 뭐 10,000마일이 가능한 그런 뭐 획기적인 또 배터리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뭐 진일보 됐는지를 발표한다 그랬기 때문에 CATL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K 배터리 업체와 중국의 업체들은 한 2-3년 정도 기술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쵸? 최근에 CATL 배터리를 공급한 중국 자동차가 화재가 많이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특히 이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배터리 업체의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안전성을 갖다가 물론 한번 충전으로 굉장히 가능한 거리,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정성이 결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말짱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LG화학과 또 CATL 단순히 비교를 한다면 같은 어떠한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CATL에서 우리나라 K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기술이 더 앞선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다음 달 9월 22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은 9월 23일 아침에 발표가 될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특히나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특별한 뭐 호재가 있었나요? LG화학이라든가 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SDI가 약 3% 정도 올랐고요. LG화학은 6%가 넘는 상세를 보여줬어요.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오늘 오른 건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 8월 13일인가요? 보고서가 나왔었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앞으로 시장 게임의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K 배터리의 주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어떤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LG화학의 13일날 주가, 그죠? 14일날 LG화학이 5%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연속 일주일 내내 주가가 떨어졌죠. LG화학뿐만이 아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때 6%가 넘는 하락세를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 결국 21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하락세가 나왔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주가 하락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리고 22일날 다음 달 22일날 진행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 우려감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전에 여러분 보시면 8월 초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특히 SDI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에 아주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오른 만큼의 조정을 핑계 삼아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른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지언정 K 배터리의 어떤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어떤 이슈거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거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0마일이 가능한 배터리 10,000마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10,000마일이면 여러분들 얼마가 100만 마일이죠. 100만 마일 100만 마일의 어떤 수명을 갖고 있는, 그죠? 그럼 160만 킬로미터니까, 지금 뭐 거의 가솔린 디젤 엔진보다 더 수명이 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100만 마일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관심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가격, 지금 니켈이라든가 코발트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양극재. 근데 이 계열 NCM 계열이라고 하는데 니켈하고 코발트가 사실 어린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자체가 좀 비싸요. 그래서 얘들을 빼고 만들 수 있는, 즉 CATL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뭡니까? 그렇죠. LFP 리튬 인산철 이 관련.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래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행거리가 짧다.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의 지금 기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차체에 내재되어 있는 배터리. 자, 이 부분이 경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K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3사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을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K 배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술력보다 한 2-3년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화학 기술 또 특허 이런 부분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용화가 된다거나 하는 기술을 따라잡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우리나라 K 배터리에 아주 중요한 어떤 위협이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 100만 마일 배터리 뭐 선보인다.
그죠? 어떤 뭐 탈코발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죠? 가격을 싸게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 선언한다. 뭐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공개한 유의미한 플랜을 만약에 제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LG화학이라든가 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에 오히려 더 기술이 더 뭐라 그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 배터리 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탁월하고 혁명적인 그런 기술을 발표했다고 쳐요. 그럼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기술은 가장 앞선 기술은 K 배터리 기술 현재 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게 커다란 어떤 뭐 크게 중차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에요. 사실 상용화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발표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살짝 나올 수 있지만 주가에 커다란 어떤 영향을 준다? 기존의 어떤 상승 추세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LG화학과 삼성 SDI와 또 CAT의 주력을 밀고 있는 이 배터리계 양극재 소재죠. 그러니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를 이루는 LG화학 주력 제품. 사실 제일 많이 쓰이죠. 실질적으로 니켈이라는 코발트는 좀 비싼 어떤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망간, 그죠? 이 망간 같은 경우 비싸죠, 망간도. 망간을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하는 NCA 계열을 주로 사용을 하고, CATL은 아예 뭐 니켈이라든가 또 이 코발트 같은 걸 빼요. 가격이 좀 저렴하죠. LFP, 리튬 인산 철계 양극재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바로 100만 마일이 가능한 이번에 테슬라와 함께 좀 쉬쉬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분위기.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럼 어떻게 보면 갑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LG화학, 또 중국의 CATL, 또 일본의 파나소닉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니까, 그죠? 아무래도 테슬라의 눈치를 보고 테슬라랑 어떻게 좀 손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물론 이제 세 개 회사가 LG화학이라든가 CATL, 파나소닉이 다 테슬라의 파트너 업체이긴 합니다. 가장 파트너십을 먼저 맺은 게 바로 일본의 파나소닉인데요. 2009년도에 이미 10년이 넘었죠. 독점 계약을 2009년도에 이미 만들었고, 근데 파나소닉이 잘 못 쫓아와요. 테슬라가 요구하는 걸 잘 못 쫓아오다 보니까 LG화학으로 또 테슬라가 좀 관계사를, 파트너십을 넓혔죠. 모델 3, 앞서 말씀드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델 3,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이상한 자동차가 돌아다니네. 계기판도 없고 그냥 뭐 모니터 하나 달려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게 뭐다? 바로 모델 3예요, 여러분들.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 자동차인데, 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약 한 5만 대 가깝게 생산이 되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LG화학의 NCM 계열의 양극재 소재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1위로 지금 LG화학이 좀 떠오른 그런 계기가 되죠. CATL하고도 좀 암암리에 지금 뭐 그런 내용들, LFP 관련된 이 기술 얼만큼 왔는지는 뭐 발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CATL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LFP 계열의 양극재 소재, 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5월 18일 날, 이 CATL에서 개발을 한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 그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서 화재가 났다. 5월 달에 나왔고요. 8월 12일 날도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8월 23일 날도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중국 완성차 업체 중에서 광저우 기차라고 있어요. 광저우 기차. 중국 상반기 전기자동차 4위, 판매한 4위 자동차가 광저우 기차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자동차 아이온 S라고 있어요. 여기에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NCM811이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인데, 뭐 CATL이 LFP만 하는 게 아니죠. NCM도 하는데, NCM811은 뭐냐면 니켈이 80%, 그 다음에 코발트 10%, 망간 10%에서 811이에요.
이게 탑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똑같은 NCM811 계열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화재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는 그만큼의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런 배터리 양극재에 니켈 소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장거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율을 얼만큼 조절하느냐가 이 기술이에요. 양극재. 물론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라든가 또 분리막이라든가 전해질 이런 부분의 어떤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 양극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배터리의 성능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좀 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어때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과연 이 3원계 배터리 NCM하고 그죠? 또 리튬 인산철 LFP, CATL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어떤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가 더 좋은지 뭐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LG화학계 좀 더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중국과 미국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금 통신업체 화웨이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22일 날 테슬라와 CAT, 그러니까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조인해서 지금 뭐 기술 개발한 걸 발표를 하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이 저렇게 사실 중국은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중국이 미국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즉 CATL이 미국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뭐 CATL보다도 삼성과 LG와 SK 3파전, 그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생산기지 확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투자를 못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당히 좋은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 미시간 공장, 오하이오 공장, 볼보랑 크라이슬러, GM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의 1공장, 2공장, 폭스바겐, 또 포드 자동차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생산기지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아마 10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 국제위원 ITC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하게 되면 얘들이 배터리 기술 관련돼서 이제 소송 중이거든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 조지아 공장의 진출이 불투명해져요. 그죠? 일단 뭐 수출이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지아주 공장 가동이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의 일자리라든가 또 전기자동차 보호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나중 문제고요. 어찌됐든 중국이 미국 땅에서 설 자리를 잃었을 때 이 기회를 LG화학이라든가 또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는 또 유럽에 이렇게 한국 배터리 K배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죠? 한 발짝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귀 기울여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DI 오늘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 추세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LG화학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올랐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오르면 또 역사적 신고가를 바꿔요. 이게 무슨 배터리 데이 때문에 위축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조정의 빌미는 제공할 수 있지만 K배터리 상승 추세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배터리 데이가 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뭐 일론 머스크 대단하죠. 또 테슬라 자동차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배 아파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 뭐 테슬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나 기아 자동차도 얼마든지 또, 후에 훗날 얘기입니다만, 테슬라를 또 벤치마킹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또 자동차, 세계적인 입지도 또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꿈꾸면서 우리가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 또 K 배터리를 꿈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짧게 좀 의심이 간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2개월만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개월 해보시고 신뢰가 간다, 현대투자연구소 실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6개월로 연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달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에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전화를 드려서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좀 길게 상세히 좀 통화를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